안녕하세요. 장르만 치과의 김태형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임플란트를 심을 때 뼈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때 뼈 이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뼈 이식 술식이 있는지, 아니면 뼈 이식을 안 하고 임플란트를 심을 수는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를 심을 때 뼈 이식을 안 할 수만 있으면 그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 뼈에 이렇게 심게 되면 훨씬 수술도 간편해지고 또 성공률도 높고요. 그렇지만 뼈가 없는 경우에는 꼭 뼈 이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뼈 이식을 하지 않고 임플란트를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뼈 이식을 해줘야 합니다. 임플란트를 심을 때 뼈가 부족한 경우에는 심을 수가 없잖아요. 잇몸병이 특히 심한 치아가 있습니다. 잇몸병이 심한 치아는 발치 후에 자연 치유가 잘 안 돼서 나중에 치조골 재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발치와 동시에 잇몸뼈를 이식해주는 치조제 보존술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로는 원래 치조골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위턱에서는 이제 상악동 아래 어금니 부위, 아래턱뼈에서는 이제 하치조신경이라고 하는 중요한 신경관이 있는데 그쪽 부위에 치조골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발치한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치조골이 되게 얇아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대략 한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가골, 자신의 뼈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동종골, 그런 뼈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종골이라고 소나 돼지의 뼈를 특수 가공해서 만든 그런 뼈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합성골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자가골이 뼈가 되는 성질은 가장 우수하겠죠. 그리고 부작용도 적고요. 그러나 이제 자가골은 그걸 채취하는 게 또 수술이 부가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든 면이 있고, 또 자가골은 흡수가 잘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부피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냥 쪼그라들어 버리는 거예요, 뼈 이식한 부위가. 그렇기 때문에 자가골 단독으로만 요즘은 쓰지는 않고요. 동종골과 이종골 이런 걸 같이 섞어서 쓴다든가, 부위나 상황에 따라서 좀 섞어서 그렇게 적용하게 되죠. 부위에 따라서 또 골팍의 정도에 따라서 그 여러 가지 뼈 이식 방법이 있는데요. 그리고 뼈 이식을 할 때는 뼈만 단독으로 쓰는 경우보다는 뼈하고 콜라겐 막을 같이 써서 뼈를 이식한 다음에 콜라겐 막으로 보호해주고, 이런 형태의 이제 뼈 이식 방법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환자의 작은 어금니 부위에서 이렇게 발치 후에 뼈가 많이 재생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위는 발치한 날, 그날 뼈 이식하고 그 다음에 콜라겐 막을 다시 덮어서 발치와 동시에 뼈 이식을 해주는 방법을 택합니다. 뭔가 뭉글뭉글 여기가 꽉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방법이 발치와 동시에 뼈를 보존해주고 잇몸도 보존해주는 뼈 이식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증례는 상악동 아래쪽에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보시다시피 양쪽 어금니 부위의 상악동이 깊게 발달해서 치조골이 좀 부족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마쳤습니다. 한참 지난 다음에 임플란트와 뼈가 잘 융합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기둥을 연결하고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이제 시작해준 모습입니다. 양쪽의 이식한 뼈가 보다 더 뚜렷하게 잘 성숙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발치한 지 오래돼서 치조골이 얇아진 경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왼쪽 아래쪽 어금니 부위인데요. CT 사진을 보게 되면 폭경이 8mm 가까이는 돼야 되지만 이 환자분은 5mm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뼈 이식을 먼저 시행했고요. 보시다시피 뼈 폭이 8mm 가까이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환자에서는 오른쪽 우측 앞니가 예전에 임플란트를 심으셨던 부위인데 뼈는 너무 얇은데 거기에 임플란트가 앞쪽에 붙어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죠. 이 경우에는 임플란트도 다 제거를 하고 골리도 재생술이라고 하는 뼈 이식 방법을 택해서 뼈 이식을 했습니다. 예전보다는 뼈 폭이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 심고 최종 크라운까지 시작해준 모습인데요. 치아가 어떤 외상으로 인해서 부러졌거나 충치가 좀 심해서 뽑아야 되는 경우라든가, 그렇게 될 경우는 치조골이 좀 건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뼈 이식을 거의 안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는 발치한 지 오래돼서 그 부위가 아주 튼튼하게 잘 안 물었을 때도 역시 뼈 이식은 안 하실 경우가 많겠죠. 요즘에는 좀 임플란트라든 것도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뼈가 부족해도 뼈 이식을 안 하고 임플란트를 시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제일 뒤에 어금니 부위에 짧고 굵은 임플란트를 심었는데요. 뼈하고 잘 융합이 되고, 그리고 임플란트와 그 지대주 간의 강도가 충분히 강한 그런 임플란트 시스템의 경우에는 저렇게 짧고 굵은 임플란트를 어금니 부위에 뼈 이식 없이 하더라도 성공하실 수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형태로 약간 잇몸 위로 튀어나온 형태의 임플란트도 임플란트와 지대주, 기둥 간의 연결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좀 짧은 임플란트를 심어도 뼈 이식 없이 잘 기능하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그 어금니 부위 2개, 3개가 빠진 그 부위에 굵은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을 경우에는 보통 직경의 임플란트를 하나 정도 더 심음으로써 개수를 보강해서 강도를 늘리는 그런 방법도 있겠고요. 그리고 경사진 턱뼈에 뼈 이식을 하지 않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요. 프로파일이라는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경사진 턱뼈에 특화돼서 제작한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경사진 부에 뼈 이식을 굳이 안 하고 심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뼈 이식을 하시고 나면 그 부위가 많이 부을 수 있잖아요. 얼음찜질을 이틀 동안은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 2, 3일 동안은 뜨거운 음식 같은 것, 사우나 같은 것, 그리고 칫솔질 같은 것도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1, 2주 동안은 술과 담배는 피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담배는 수술 부위에 치유를 좀 방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히 멀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술하신 다음에는 나중에 합병증 같은 것들도 생길 수도 있고 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거나 좀 의심가는 점이 있으면 담당 선생님하고 연락을 취하셔서 합병증과 부작용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뼈 이식 방법을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뼈 이식은 사실 하지 않을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뼈 이식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시게 되면 주치의 선생님과 잘 상의하셔서 어떤 뼈 이식 방법과 어떤 뼈 이식 재료를 이용해서 뼈 이식을 하는 것이 유리할지 충분히 상의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훌륭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